안녕하세요. 누구나 모여 무슨 이야기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무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의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는 알렉스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알렉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렉스 곧 우리 이제 명절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 명절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는데. 뭔데요? 명절이 마냥 기다려지면 아이. 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선물 준비, 뭐 집안일, 음식 준비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면 어른. 네, 어른입니다. 나는 어른도 애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어렸을 때 명절하면 뭐 재미난 추억 없었나요? 나는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음식도 많고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었고. 맞아. 어른들이 계속 먹으라 그러니까. 잘 먹어야 이쁘다 하시죠. 근데 그때는 정말 먹을 게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엄청 기름진 많지. 거. 전을 되게 좋아했고 전 굉장히 잘 부쳤어요. 저도요. 그런데 전 부치고 나면 그 기름 냄새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죠. 예, 못 먹겠더라고. 그 많은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진짜 더 못 먹는 시간이 명절인 것 같아요. 보기 좋은 떡들만 보고 실제로는 못 먹죠. 그리고 이상한 음식이 되게 많았었어요. 돼지 머리 누른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명절하면 음식이 아주 풍성한데 우리가 그 명절이 오기 전에 우리가 또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의 식습관도 한번 점검해 볼 겸 기억해야 될 것들을 알렉스가 한번 정리해 주셨다고. 제 동의보감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그래서 생각한 건데 앞으로 이제 많이 먹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먹게 됩니다. 네, 우리 건강과 지금 더 유념해야 될 아주 유혹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황제 내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5가지 꺼릴 맛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매운맛은 기로 가기 때문에 기병 때는 매운 것을 많이 먹지 말아야 하고 짠맛은 혈로 가기 때문에 혈병이 있을 때는 짠 것을 많이 먹지 말아야 하고 쓴맛은 뼈로 가기 때문에 뼈에 생긴 병 때에는 쓴 것을 먹지 말아야 하고 단맛은 살로 가므로 살에 생긴 병 때는 단 것을 먹지 말아야 하고 신맛은 힘줄로 가므로 힘줄에 생긴 병 때는 신 것을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오금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나 많이 먹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기병이라 그러면 간기울결이라 그래서 기가 체한다는 개념을 쓰거든요. 순환의 개념인가요? 저는 한의에서는 기를 혈액순환에 빠르기로 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다음에 신진대사가 잘 되고 우리 몸이 그냥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가 순환이 잘 되는 거고 원활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한 곳이 묶입니다. 기가 묶이거든요. 이걸 기울이라 그래요. 기가 체했습니다. 기체라 그러는데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되도록이면 매운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조금 매운 걸 좋아합니다. 이 매운 게 조금 발산의 효과가 있어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좀 다이어트 좀 쉽게 해보자 해서 좀 매운 것을 조금 먹는 편인데 무슨 음식이든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데 항상 도를 넘어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먹을 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짠맛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짠맛 자체가 우리 몸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 같은 거 각질 생겼을 때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짠맛이 들어왔을 때 우리 혈관 자체가 늘어집니다. 제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두부를 이렇게 만들 때 그 소금에서 나온 간수를 넣으면 그 두부가 응고가 돼서 나는 이 짠 것이 좀 딱딱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랑 완전 아니네? 원래 짠맛은 연긴 작용이라 그래서 부드럽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궁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뜨거운 소금물로 발을 담그고 있으면 안쪽 근육이 조금 부드러워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고혈압, 당뇨 아니면 혈관 자체가 늘어져서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한의학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나트륨이라는 원소기호 자체 소금 성분에서 어떤 것이 뭐 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짠맛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혈관이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병이 생긴다.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짠맛을 삼가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피해야겠네요. 그리고 이게 쓴맛 같은 경우는 이제 뼈에 있는 병이라고 했는데 뼈가 부러졌을 때? 뼈가 부러진 것도 병이긴 하지만 저희가 흔히 병이라고 하면 뭐 오랫동안 몸에 생긴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상현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골다공증? 골다공증이나 아니면은 그 외 뼈에서 생긴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흔히 암도 마찬가지고요. 뼈암도 있고 골수암도 마찬가지고 근육이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사실은 뼈가 약해서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일 때는 뼈 자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병에 들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증상이 나올 때 근육 자체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틀어지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대부분 뼈가 약해서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당한 맛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쓴맛은 우리가 삼킬 때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흥분이 되면 우리 몸을 안정을 시키거든요. 적당한 쓴맛은 좋습니다. 적당하게 쓴맛은 심장을 안정시키고 몸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격하게 장기적으로 쓴맛을 많이 먹었을 때는 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하게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것이나 많이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한 오미를 즐기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격하게 많이 먹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조심하자 이렇게 해서 막 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맛은 이제 살에 관련된 비만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요. 뭐 살은 저희가 한의에서의 개념은 비만하고도 뭐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픈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도 다 살병입니다. 살에 병이 생긴 거고 몸에 습이 차 있는 경우 이런 것도 거의 다 살병에 해당하고요. 살에 병이 생긴 거. 그리고 적당히 단 것도 역시 좋습니다. 단 것은 우리가 포도당을 제일 많이 소비시키는 곳이 뇌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먹어주는 건 굉장히 좋은데 많이 먹으면 살도 찌고 중독되죠.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단맛이 땡긴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신맛은 심줄에 관련이 있다? 신맛은? 저희가 그 신맛에 해당하는 게 5장 장부 중에서 5가지 장부 중에서 간에 해당하는 맛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적당히 신맛을 먹으면 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간이 좋은 사람은 또 적당히 신맛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맛을 못 먹게 됩니다. 저도 신맛을 참 못 먹는데. 그만큼 간이 상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구나. 어린 아이들은 신맛을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맛을 못 먹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간이 그만큼 조금 많이 필요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격하게 신맛을 많이 즐기면 간이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 힘줄입니다. 그래서 간이 약해진다는 소리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간에는 좋으나 또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네. 무엇이든지 너무 격하게 먹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 신맛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 C에 해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신맛이거든요. 네네. 과일로 신맛을 먹는 경우에는 과용을 할 정도로 먹지를 못합니다. 배가 불러서 못 먹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뭐 농축되어져 있는 합성 비타민이나 아무리 자연 비타민이라고 하더라도 농축되어져 있는 것이 과량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리 입은 신맛을 못 느끼지만 우리 몸은 들어와서 신맛을 엄청나게 흡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우리 나무의자 방송이 건강에 중점을 두고 방송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는 곳에 이제 많이 저희 방송을 좀 알렸거든요. 그랬더니 방송을 들으신 분이 저희한테 이제 문의가 왔어요. 비타민 주사에 대한 문의인데 비타민 주사를 많이 맞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문제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지금 명절을 이렇게 앞두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명절이 다 끝나고 나면 제 주변에서 이제 며느님들 그리고 또 시어머님들 이렇게 이제 쉬시는 그 부분에서 비타민 주사를 또 많이 맞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피로했던 것을 푸신다. 이러시고 또 비타민 주사 같은 경우도 뭐 마늘 성분이 있다, 또 뭐 홍삼 성분이 있다. 비타민에서도 여러 가지 등급에 나누어서 금액들이 상당히 어마어마해요. 아, 그래요? 알고는 있습니다. 비타민 주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가보면은 앞에 다 적어져 있어요. 피부과 가면 앞에 적어져 있고. 네네. 그리고 알부민 주사가 기본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그 비타민을 더 추가한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영양을 더 추가한다고 하는데 사람의 욕심상 색이 더 짙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머님이라든가 좀 이제 어르신들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좋은 걸 드립니다 해서 짙은 노란색을 더 추가해드렸거든요. 아, 진짜요? 제가 알부민 주사는 포도당? 엄청 비쌉니다. 포도당 아니고 포도당 알부민, 위에, 단백질 뭐 이렇게 뭐 알부민인데 그거 한 2, 30만 원 할 거예요. 한 번 맞으면. 아, 그럼 그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말한 알부민은 그게 아니다. 그런데 그거 한 번 맞으면 그 같이 공부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무슨 말 했을까? 항상 가요. 화장실 가서 오줌 한번 싸면 없어져? 싹 빠진다. 예. 그 돈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의사들이 그냥 진짜 미안한데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고기 한 근 사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맞습니다. 피에다 바로 주니까 엄청 잘 될 것 같죠. 그만큼 더 잘 빠져나갑니다. 아, 그렇다. 급하게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내 몸에 응급처치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금방 빠져나갈 거다라는 생각은 또 못했어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 몸에 과하게 들어온 게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그 노폐물로 인정해서 빨리 신장에서 싹 뽑아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상당히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방금 비타민 이야기 하셔가지고 네, 비타민 그분 주사. 걱정하세요. 그래서 저는 먹는 비타민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먹었을 때 위장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혈관 주사로 비타민을 몸에다 놓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무지의 소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잠깐 보니까 저는 말씀드렸듯이 그것의 성분보다는 부작용을 먼저 봅니다. 맞아요. 항상 부작용을 먼저 보는데 지금 보니까 부작용이 보통이 아니네요. 그리고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원료에 따라서 천연하고 합성이 나눠지는데 그 천연 비타민은 뭐 천연 원료를 사용하지만 합성 비타민은 석유, 정제, 찌꺼기, 유전자 조작, 옥수수, 박테리아 등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알렉스와 함께 우리가 이 내용들을 검색해 보고 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아주 명확하게 써 있네요. 그리고 실험을 해봤더니 부작용에 대해서 쥐의 몸에서 각종 종양이 발생하고 호르몬 교란이 심해가지고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대조군보다 2~3배 빨리 죽는 효과가 초래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타민 주사를 맞는 사람 대부분들은 피곤하니까 근육이 아프니까 조금 빨리 쉬지 못하니까 조금 더 빨리 통증을 없애보자라고 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또한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는 주로 이제 천연 비타민은 괜찮고 합성 비타민이 문제입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천연 비타민도 그냥 비타민 D가 필요하다 그러면 햇빛 쪼이면 되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비타민 D를 과량 복용했을 때는 신장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비타민 C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장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비타민을 계속 우리가 장복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몸은 똑같아요. 우리가 일하지 않는데 누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일할 능력 자체를 상실하죠. 그렇죠. 상실하게 되면 나중에는 돈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곤하시면
쉬시면 됩니다. 좀 더 시간을 줘서 쉬시면 되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충분히 산소 공급하시고 휴식을 취하시는 게 간에도 좋고 지금 비타민 주사 같은 걸 뭐 마늘 주사니 뭐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심리적인 위안을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여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나한테 보상해주고 있다. 이런 게 더 클 것 같아요. 그건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생각인데 저 같으면 절대로 안 맞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좀 치유하자 이런 마음이었어. 보상심리?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이 정도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드리면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제가 그랬어요. 네. 쉬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저 가면서 그 다음에 집안일 그 다음에 이제 일들 연휴 끝나고 나면 사실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또 많은 것들을 또 해야 해요. 그것을 이렇게 아무 이득이 없는 건데 그렇게 속고 또 했네요. 지난번에 같이 일하는 친구가 스님 배는 어떻게 고픈 걸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고픈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혈당이 떨어져서 뇌가 인식하는 게 있고 위장이 비어서 위장이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우리 몸이 인식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주사나 아니면은 진통제나 이런 걸 먹거나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뇌가 멍청해집니다. 인식을 못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도 죽어버리면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 주사 열심히 맞으면 배 절대 안 고픕니다. 위장이 털털 비어도. 그래서 위장이 비어있는 것은 비어있는 겁니다. 통증이 있는 것은 뇌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통증이 없는 건 아니고 그곳에 병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원의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치료가 아니죠. 네. 그렇죠. 오늘도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우리의 건강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또 다가올 명절의 음식들 앞에서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쉬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에도 명절 후 또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신 알렉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